피부는 예민한 만큼 다양한 자극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피부에 문제를 일으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백반증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말 못해요. 어디 든든해가 고개 치기들도 기본하거든요. 매일. 아무래도 이제 민낯으로 다니기가 제일 힘들죠. 화장을 꼭 해야 된다든지. 피부 색깔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균일한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피부 색깔은 멜라닌 색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멜라닌 색소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백반증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근 원장과 함께 백반증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증은 내 몸의 염증 세포들이 이유 없이 내 몸의 멜라닌 세포를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만성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인구의 1에서 2%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은 태어나기를 멜라닌 세포가 약하게 태어납니다. 멜라닌 세포가 약하게 태어났는데 평생 외부의 자극을 안 받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기도 하고요. 살고 있던 중에 외부의 어떤 유해 물질들 아니면 뭐 자외선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이 되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피부에서 하얀 반점이 생기게 되는 아주 난치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개발되면서 또 치료가 가능한 피부 질환입니다. 백반증 치료가 참 어려운 게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썰이 많습니다. 자가 면역설, 뭐 화학설, 환경설 많지만 크게 우리 의료계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멜라닌 세포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한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백반증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백반증은 생기는 게 우리 부위별로 좀 나눠지는데요. 얼굴이나 몸에 반틈만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분절형 백반증이라고 하고요. 반틈이 아니라 몸에 이곳저곳 여기서 여러 군데서 생기는데 그러면 전신성 백반증이라고 합니다. 분절형 백반증은 갑자기 확 번지게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부위로 번지지 않기 때문에 뭐 낫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갑자기 번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 기존의 엑시머 레이저는 치료로의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분절형 백반증 같은 경우에는 생기게 되면 굉장히 좀 고민스럽게 되고요. 전신형 백반증은 서서히 우리 몸에서 번지게 되기 때문에 몸에 어디서 생길지 예측이 안 됩니다. 다만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 기존의 뭐 엑시머 레이저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또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암실에서 우드램프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조명에서 보는 거와 암실에서 램프에서 보는 거는 명확하게 그 음영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근데 간혹 이제 백반증이 되게 까다로운 게 초기 병변일 경우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드램프로 봤을 때 우리 정상 피부 색깔이고요. 여기 백반증이 있는 피부 색깔 그리고 백반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갈색 병변이 있는데 우리가 삼색 백반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얀 백반증이 있을 때는 진단이 쉬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옅은 갈색만 있을 경우에는 이게 백반증인지 아닌지 사실은 되게 좀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더 심해지지 않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백반증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약물 치료, 면역세포가 내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니까 면역 억제를 시켜서 멜라닌 세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엑시머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희한하게도 특정 파장대에 빛을 받게 되면 면역이 억제가 되어요. 그 파장대의 레이저를 만든 것이 엑시머 레이저입니다. 이 엑시머 레이저를 정기적으로 피부에 광선을 쬐게 되면 면역이 억제되면서 주변에 살아있던 그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SST 스킨 시딩 테크닉이라는 수술이 개발되어서 얼굴이라든지 손끝, 관절 부위에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이 수술 방법은 백반증에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수술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화요일 오후.
조금 긴장된 표정의 배복연 어머니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발생한 이마와 얼굴 백반증으로 일상생활이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요 이마에는 좀 오래됐어요. 요만침 있어 나가지고 뭐 안 번지겠지 하고 그냥 놔놨어요. 그러다가 이빨 치료하고 나서 실컷 보니까 이만큼 번지가 있는 거 있죠. 온 병원에 돌아다녔거든요. 피부과는 가 있긴 해. 기계가 시설이 이게 없어요. 우리 딸내미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오니 여기가 되는 거예요.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피부에는 감각도 없어요. 이거 선크림을 발라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서 뱅뱅 돌아요. 별명이 피부 하얀 할매라 하면서 이랬거든요. 일상생활에는 말 못해요. 어디 든든해가 고개 치기들도 이렇게 못 하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내 머리를 이렇게 갈아가 쫓아다녔어요. 안녕하세요, 배복연님. 안녕하세요. 예. 어떠세요? 우리 수술한 지 또 한 일주일, 한 2주 되셨다, 그죠? 예, 이거는 한 일주일, 2주쯤 되고 예. 앞에 거는 이제 애복 많이 예. 좀 연해지는 거예요. 색깔 좀 올라온다, 그죠? 그리고 선크림 발라도 이제는 예. 조금씩 붙더라니까요. 예. 이 병이 원래 안 낫는다고 소문나 있는 병인데, 맞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더라니까요. 예, 또 잘 세- 안 난다고.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들은 또 시술로 기가 막힌 시술입니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평생 30년 동안 얼굴에 화장으로 가린다고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화장하고 다녔는데 이게 6개월 만에 이게 이렇게 쓱 좋아져 버리는데 하는데 아마 배복연님도 아마 곧 아마 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가 댕기도 댕기도. 오늘 또 치료 좀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 부분들 예. 수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아프지는 않으셨고 수술할 때. 아파요.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이 백반증은 이 젊은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고 요즘에는 뭐 70대 분들이 뭐 2년 전에 생겼다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복연님 같은 경우에는 70 중반이신데 한 3년 전에 이마에서 이제 백반증이 생긴 경우죠. 깜짝 놀라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지만 잘 낫지 않고 그러던 와중에 이런 수술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뭐 더 번지지 않는 상황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술 단독으로만으로는 또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엑시머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그 표피 이식 수술을 하면서 치료 중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여기 이마에 있고요. 눈 주변으로 있었고 그리고 뺨에 이렇게 얼굴 반틈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지로부터 한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인데요. 여기 눈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작은 색깔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심은 씨앗들이죠. 이 씨앗들이 색깔을 퍼뜨리는데 보시면 주변에도 색깔이 약간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씨앗에서 번져 나오는 색깔들도 있고요. 엑시머 레이저 때문에 주변에서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우리 면역 억제 치료도 같이 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수술이 시작되나 봅니다. 2번의 수술을 해서인지 배복연 어머니도 여유 있게 수술을 준비하는데요.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긍정의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봅니다. SST 수술입니다. 그 스킨 시딩 테크닉이라고 피부를 씨앗처럼 옮겨놓는 시술인데 정상 피부를 우리 0.5mm, 0.4mm 깨알처럼 채취를 해서 정상 피부에서 이 씨알들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면서 정상 피부처럼 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말은 수술이라서 거창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시술 정도의 치료 방법입니다. 시술 받는 분이 지금 3번째 수술로 면적이 좀 제법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귀 뒤의 면적으로는 좀 한계가 좀 있고 또 얼굴에 또 백반증 있는 주변의 피부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먼 곳에 있는 피부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싶어서 엉덩이 주사 맞는 쪽에서 정상 피부를 채취해서 이식할 계획입니다. SST 피부 이식술은 피부 조직을 떼어내어 이식하면 피부의 색소를 담당하는 멜라닌 세포가 이식된 피부에 생착한 뒤 피부의 색소를 재생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일반 피부 이식술과는 달리
한 담씩 작게 채취한 피부를 마치 씨앗을 심듯이 피부를 이식하기 때문에 관절 부위나 굴곡면 이식뿐만 아니라 생착도 가능하며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거의 없고 흉터도 깊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부위에 따라서 생착률이 약간씩 좀 다른 부위들이 좀 있는데 오늘 하신 이 이마 부위는 상대적으로 생착률이 아주 좋은 부위시고 또 기존에 이미 1차, 2차에서 결과가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생착이 잘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 끝나고 나면 보통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방수 테이프를 좀 붙여 놓습니다. 근데 이 방수 테이프가 떨어지면 이제 생착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반창고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벼운 세안이나 가벼운 샤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면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반창고를 제거하고요. 엑시머 레이저 치료는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한 달째쯤 되면 이제 이식했는 씨알들이 자리 잡고 멜라닌이 살짝 퍼져 나오면서 색깔이 잡히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퍼져가는데 이 백반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이게 한 번에 완치된다기보다는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꾸준하게 새로 생기는지 체크하고 이런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머리 팍 올려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싶어요. 고개 이리 안 숙이고 모자도 안 쓰고 그러고 다니고 싶어요. 이게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해놨던지 앉아 마음이 후련해요. 그리고 전번에 했던 것도 이렇게 보면은 경과가 붙는 게 까맣까맣하게 보이니까 기대가 되죠. 창원에서 부산까지 병원에 다니는 강예주 씨는 요즘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와 몸, 다리까지 백반증이 심해 밖에 나오는 것도 꺼렸던 예주 씨는 이제 자신 있게 외출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정도였고 이거는 백반증이라는 게 이 다른 거하고 틀리게 이 통증이나 이런 게 없어요. 미관적인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제일 큰 단점인 거라요. 몸도 그렇고 머리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갖고 머리를 삭발을 했다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래고 가발도 쓴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민낯으로 다니기가 제일 힘들죠. 화장을 꼭 해야 된다든지 목욕탕이나 이런 것도 조금 몸에 그랬을 때 여기서 이게 피부 이식을 해서 세포로 그렇게 한다는 걸 이제 처음 이제 접하게 됐고 혹시나 싶어서 한번 왔는데 생각 외로 경과가 좋았던 거죠. 네, 어서 오세요, 강예준님.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죠? 그렇네요. 네, 이게 지금 저희 2월 달에 오셨는데 지금 6월 달이니까 한 넉 달 만에 색깔이 되게 많이 차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 같네요. 완전히. 그동안 잡수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 처음 오셨을 때 요만큼 치료하고 네. 2번 하고 얼굴에만 3번 했었거든요, 수술을. 아마 강예준님이 수술 효과가 아주 좋으신 것 같으세요. 아마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얼굴은 다 좋아지실 거고요. 지금 얼굴에 보면 약간 좀 색깔이 좀 진한 이유가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정상 조직을 옮겨 놓았으니까 네. 엑시머 레이저 할 때 치료 효과가 여기가 더 많이 좋아지니까 조금 더 검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시간 지나면서 다 원래대로 돌아올 거니까 똑같이? 그래 걱정 여기가 오히려 더 레이저 때문에 더 까맣게 타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색깔 돌아올 거고 네. 또 오늘 또 그러면 또 레이저 치료 빈틈을 또 메우기 위해서 좀 네. 열심히 좀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네. 효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예주분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이제 머리에서부터 백반증이 처음 시작했고요. 이제 47세신데 그동안 여러 가지 각종 치료를 안 해보신 게 없습니다. 우리 기존에 레이저 치료도 하셨고요. 또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도 하셨고 이것저것 다 하셨는데 기존의 치료에 별로 썩 반응이 없으셨고요. 그러던 중에 수술법이 있는 걸 알고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백반증의 초기 증상은 다양할 수 있으며 증상의 심각성과 종류는 손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초기 증상이 다른 신경학적 질환의 증상과 비슷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질환은 저희가 화산에 비료하거든요. 병이 번질 때는 활화산 상태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휴화산에서 더 번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정지가 아니고요. 휴화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반증은 사실은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피부가 하얘지는 질환들은 백반증처럼 이렇게 급격히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백반증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지 이 백반증 환자분 치료는 당장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번지는 걸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다른 대부분의 피부가 약간 옅어지는 질환들은 뭐 일시적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백반증 진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예준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실 때부터 수술과 치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동안 모든 치료가 실패했기 때문에 SST 시술이 본인의 마지막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오셨고요. 그때부터 초기부터 사실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 턱 쪽에서부터 목 반틈이 굉장히 넓은 변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획을 나누어서 시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입술 주변 안면부 중앙에 있는 부분에서 먼저 시술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약간 턱 쪽에서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기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할 때는 목을 하면서 차례차례 이렇게 타일 붙이듯이 치료를 해 나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식한 씨알에서 색깔들이 자라면서 계속 더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기존의 치료가 반응이 좋으시니까 더 열심히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로 좀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세요? 처음보다는 많이 없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바로 좀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주 씨는 엑시머 레이저 치료를 받는데요. 강한 에너지를 필요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전달해 정상 피부는 손상하지 않고 병변 부분만 선택적으로 치료합니다. 보통은 심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오시지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더 번지지 있고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혹시 집에 가서 피부가 너무 붉어진다든지 뭐 물집이 잡힌 거나 하면 바로 다음에 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도록 주십시오. 경과가 또 제가 또 좀 좋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화장을 거의 안 하거든요, 지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노출로 다니고 훨씬 마음이 편하죠. 그 주변에서도 전에 목에 하얀 그게 있더니 반점 같은 게 있더니 안 보이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사우나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든 조금 살을 빼갖고 노출된 옷은 생각을 좀 해보겠고 아무래도 생각 많은 게 좀 많이 바뀌겠죠. 빨리 회복되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예, 예. 일주일 전 표피 이식 수술을 받았던 강율겸 씨는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피부가 어떤 상태일지 무척 궁금하기만 한데요. 수술 후 달라질 일상이 기대됩니다. 백반증이 한 20년 전쯤부터 발병이 돼가지고 20년 전에는 이제 얼굴에 점같이 이제 나기 시작해서 하나에서 2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생기더라고요. 좀 보기에 좋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있었는데 크게 뭐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강유기님 어서 오세요. 예. 한 주간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좀 샤워할 때 예. 좀 불편한 거 빼고는 뭐 괜찮았습니다. 반창고를 좀 붙이는데 또 여름이라서 약간 좀 가렵고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리 수술했는 부위 어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하고 이 부분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예. 여기 수술했는 부분에 약간 미세 딱지들이 살짝 붙어 있네요, 그죠? 예. 수술할 때 많이 아프지는 않으셨고요. 예, 아프진 않았습니다. 반대쪽에도 좀 따끔거린다는 정도. 조금 이따가 방에 가서 램프를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강유일님께서는 이렇게 초기에 혹시나 좀 번지나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면역 억제 약물을 좀 쓰고 예. 그래서 한 6번 정도 우리 치료를 주사 맞으면서 치료를 좀 예. 했고 그리고 약간 좀 안정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더 번지는 것도 없고 좀 병변이 좀 오므라드네 싶어서
이제 눈에 띄는 목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달쯤 지나면 예. 씨앗들이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별 차이 없는 거지만 수술은 씨앗을 심어 놓는 수술이고 엑시모 레이저는 우리가 이제 비료 주는 개념이라고 제가 예. 말씀했는데 또 이렇게 좀 치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율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상흉부 그리고 얼굴 전반적으로 백반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그 엑시모 치료를 계속 하셨는데 뭐 그 치료받던 병원의 이런저런 사정상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고요. 꼼꼼하게 엑시모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에 이렇게 옅은 반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직 살아있는 멜라닌 세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저희가 기존에 엑시모 치료, 약물 치료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강율계님 우선적으로는 이제 목이라든지 얼굴에 있는 피부 병형들이 빨리 좋아지시면 좋겠다. 병원에 오셨을 때도 크게 번지는 것은 없는 상태셨고요. 그래서 우리 목부터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렇게 목에 피부 이식 수술을 했고요. 치료 계획은 일단 목이라든지 얼굴, 손 같은 노출 부위를 우선적으로 피부 이식 수술을 시행할 거고, 그 와중에 몸통은 기존의 뭐 광선 치료로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수술했는 부분에는 거기 새로 이식된 피부들이 정상 세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엑시모 레이저 광선을 한 번도 안 받았는 부위니까 오늘 좀 약하게 살살 좀 하도록 하고요. 다른 부위는 보통 하듯이 이렇게 또 에너지 좀 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자, 얼굴에서 좀 하겠습니다. 눈가에 좀 좋아지고 있네요. 눈가에는 색깔 많이 올라오는데요. 기존 자외선 치료로 도달하기 어려웠던 깊숙한 부위까지 정밀하게 레이저를 침투시켜 피부 조직 내에 있는 색소를 재생성시키는 엑시모 레이저는 백반증 병변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그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그 수술했는 부분에 피부가 좀 예민하니까 보습제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씻을 때 문지르거나 자극 주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백반증 있는 피부는 우리 내 피부를 보석 같다고 생각하면서 보습제 잘 발라주고 자극 좀 피해 주시고 음주나 흡연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 엑시모 레이저는 비료 주는 치료다. 거기에 우리 하얀 피부 안에서도 우리 털 모낭 안에 있는 멜라닌 세포들이 많거든요. 거기 미세하게 살아있는 멜라닌 세포가 있다면 이 엑시모 레이저라는 비료를 주게 되면 그 색깔들이 다 자라나오기 때문에 엑시모 레이저 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초기에 새로 발견된 병변 같은 경우에는 엑시모 레이저 한 2, 3주만 해버려도 그냥 다 좋아져 버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심해져서 오시기 때문에 엑시모 레이저 치료가 효과가 좀 적은 듯 느껴지겠지만 초기 병변들 그리고 치료 중에도 사실은 그 백반증은 새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암실에서 우드램프 검사로 초기에 발견된 것들은 엑시모 레이저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이런 백반증 한우들이 많거든요, 꽤. 만약에 제가 이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호전이 있고 아주 경과가 좋다면 많은 분들이 조금 알게 돼서 좀 같이 좀 시술을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반증 우리 의사들도 잘 안 낫는 피부병으로 알고 있고요. 환자분들을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좋은 엑시모 레이저 치료, 의료 장비, 그리고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의 열정,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분들의 인내가 있으시다면 백반증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백반증은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인식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개발된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를 보인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끊임없는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평범했던 일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후 건강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선 합병증이 발생해 생명을 잃게 될 수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별 증상을 몰랐는데 이제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요. 3시, 4시 사이쯤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뭐를 먹어야만이 이제 조금 기운이 난다. 소리 없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이나 암 질환은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 검진을 통해 발견되고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구비성, 노은지 원장과 함께 만성 질환 치료와 건강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이라 하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데 완치는 잘 되지 않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심장질환이나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신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은 크게 나누어서 유전적 소인과 음주, 흡연,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성질환은 증상 완화와 더불어 질병의 진행을 늦추어 결국에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식단과 함께 염분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및 검주, 검연 등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약물의 치료도 병행되어야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예방조치를 진료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강검진의 필수 과정은 신체 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 심전도, 유방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대장 내시경, 자궁 경부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8시간에서 12시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물은 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을 조절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환이나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알리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검사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진 진행 순서는 제일 먼저 체중 검사, 신장, 혈압을 측정하고 그 이후에 혈액, 소변, 영상 내시경 검사 등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 운동 치료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수요일 오후, 병원을 찾은 이정희 씨는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고혈압이라고 했을 때 많이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그가 오늘 병원에 온 이유는 최근 다시 시작된 두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감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해보시고 당뇨하고 혈압하고 있다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별 증상을 몰랐는데 이제 진찰을 해보시고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다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여기 와서 진찰을 선생님에게 이제 받으니까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면서 증상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참 잘하시는구나 싶어서 계속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하기 전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요. 먼저 체성분 검사가 진행됩니다. 체지방량, 복부 비만 등을 분석해 질환을 지속시키는 원인을 살펴봅니다. 초음파 검사도 이어지는데요. 고혈압 환자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많아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 됐습니다. 별다른 이상 없으세요? 심장 기능은 괜찮으세요?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우선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 흉부 X선 검사, 소변 검사, 안저 검사, 비만도 검사, 그리고 혈당 및 고지혈증, 그리고 신장 기능 등에 대한 혈액 검사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환자에 따라서는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압과 체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체중이 늘면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체중이 줄면 매 1kg당 혈압이 1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의 조절은 저염 시기와 함께 혈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의 강도를 올리는 게 좋은데, 너무 근력 운동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드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 그 인바디 체질량 검사를 하셨는데요. 예. 키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비만도 검사에서는 이제 비만으로 적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장 지방도 보면은 조금 복부 지방이 조금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액둘레가 지금 우리가 90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89.8. 아이고, 아슬아슬하네. 복부 비만 근처에 와 있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 우리가 초음파를 그래서 같이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간에 이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간에 내용물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그런 지방간도 같이 동반되어 있고, 지방간으로 인해서 생긴 지방간염. 치료는 뭐냐? 체중 감소. 복부 지방을 좀 빼셔야 되고, 그리고 당뇨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당뇨도 지방간 원인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심장 초음파는 보니까 뭐 심장 기능이나 수축력이라든지 이완력이라든지 또 심장 밸브 같은데 그런 데 다 뭐 이상 소견 없이 심장 상태는 괜찮으세요. 즉 혈압을 해서 뭐 그렇게 심장에 합병증은 와 있지 않다. 혈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속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심장 상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체중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정희님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혈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지만은 뭐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시다가 4, 5년 전에 이제 가까운 인근내과에서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3년 전부터는 본원에서 혈압을 관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혈압 상태는 수축 혈압이 110에서 130, 그리고 확장기 혈압이 70에서 80 정도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고혈압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혈압이 매우 높아지면 두통, 어지러움,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뇌졸중, 심장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축 혈압 같은 경우는 120에서 139 사이이거나 또는 확장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인 경우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고요. 2회 이상 측정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 되거나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이 되면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고 고혈압 약물의 치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심장병, 당뇨병, 심질환, 그리고 뇌졸중 등이 있을 때에도 고혈압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역시 적절한 약물의 선택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데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하며 포화지방 및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불포화지방을 포함시킨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및 금연, 금주 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 치료를 받고 일하니까 굉장히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갖고 뭐 옛날에는 좀 뭐 머리도 땡기는 같은 기분도 들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없어지고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이거 좋으면 좀 자전거도 좀 타고 등산도 좀 가고 막 이런 일을 좀 이제 앞으로 뭐 나이가 있는데 뭐 특별히 하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갑자기 피로해져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문영옥 씨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당뇨를 발견하게 돼 그때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요즘은 일을 오래 해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 너무나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집으로 날라오더라고요. 건강검진표가. 날라왔는데 저희들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건. 그래서 뭐 다른 데는 이렇게 보니까 다 뭐 괜찮다는 정상이 일어났고 당뇨만 그렇게 무심코 넘어간 거야. 제가. 당연히 아니겠지 싶었어.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요. 3시, 4시 사이쯤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뭐를 먹어야만이 이제 조금 기운이 난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거의 뭐 1년 가까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MRI 찍으러 왔을 때. 그때 밑에서 검사를 하니까 당뇨가 초기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혈압도 조금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거 2가지만 전 좀 벅찼거든요. 근데 당뇨까지 받고 나니까 정말 입맛이 한동안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 잘 먹는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예. 작년 10월 달에는 우리가 당화 혈색소가 6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일단 그때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당화 혈색소가 7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평균 혈당으로 계산해 보면 한 1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0에서 뭐 한 195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혈증하고 뭐 혈압도 있으시니까 네. 안 해보셨으니까 우리 경동맥 초음파도 오신 김에 한번 보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 등은 정기적으로 경동맥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경동맥 혈관의 두께 등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혈액 흐름을 검사합니다. 어머니 뭐 경동맥 초음파는 별들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동맥 초음파는 뇌졸중하고 관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심하시고 또 음식 관리 잘하시고 운동하시고 또 다음 또 예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내원 당시에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건강검진상에 이제 담화 혈색소 수치가 6.0 정도로 체크가 되어서 당뇨병 전 단계였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시다가 올해 7월 달에 본원에서 검사한 당화 혈색소 검사상 7.0으로 측정이 되어서 당뇨병으로 진단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그 생활습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그때는 보통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약 작년 10월과 올해 7월이니까 약 10개월 만에 우리가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현재는 당뇨 초기이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과 함께 당뇨병의 진행을 막아주는 좀 기초적인 약을 이제 같이 쓰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치료 골든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당뇨병은 그 자체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진 않지만 혈당 수치를 정상 기준으로 회복하지 않게 되면 전신의 다양한 합병증과 통증이 유발됩니다. 당뇨 합병증은 크게는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성 합병증으로는 심각한 고혈당으로 인한 당뇨병성 케톤 산증과 고혈당성 고함토합 증후군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들 질환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다시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증, 신증, 당뇨병성 망막변증, 그리고 말초 신경병증 등이 있고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말초 동맥 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당뇨병 역시 적절한 약물의 선택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식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위주로 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저지방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요법으로는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여 주당 15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금연, 금주, 그리고 체중 조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겠습니다. 원래 그 말은 하더라고요.
병원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친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건강을 챙기고 싶고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바람이에요. 요양 감염 간호사로 일을 하는 황혜옥 씨는 오늘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골밀도 검사가 났고 근 감수가 있다고 해 오늘 검사 결과가 무척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냥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받으니까 그래서 잘 안 받는 편입니다. 질환이 있어서기보다는 뭐 나이도 이제 좀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허리도 아픈 데도 있고 뭐 그냥 뭐 노쇠한 병이죠. 그래서 그냥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불편한 거는 없는데 허리는 조금 예전부터 조금 아픈 데가 있어서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장염이 와서 약간 혈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겸사겸사 대장 내시경을 비내시경 하면서 받으려고 합니다. 체혈을 시작으로 혜옥 씨의 건강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검진 결과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 설명드릴게요. 네. 소변검사는 다행히 특별한 건 없으셨고요. 네. 빈혈이라든지 백혈구 수치 이런 거 다 괜찮게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문제가 될 만큼의 수치는 아니신데 네. 정상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신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행히 다 괜찮게 나오셨고요. 네. 콩파 수치나 간 수치 하나가 조금 높게 나오셨는데 혹시 최근에 술을 조금 드셨나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간 회식 같은 데 하고 그러면 이 감마지트피가 높게 나오셨는데 네. 감마지트피가 높게 나오신 경우는 대부분 조금 술이거든요. 네. 술을 조금 줄여주시면 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실 가능성이 많을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장에서 피가 나오고 설사량이 조금 생기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혹시나 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대장 내시경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장에 혹이 있는 경우 저희가 그거를 절제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게 크면 못하죠. 만약에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2cm 너무 이상. 넓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입원이 필요한 훨씬 더 힘든 절제가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네. 바로 절제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황혜옥 환자는 평소에 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상 피검사나 엑스레이상에서는 큰 이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골감소증이 있으셨고요. 검사상 근감소증이 있으셨어요. 최근에는 복통이랑 혈변이 조금 있으셔서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근감소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육량의 저하와 근육의 기능의 저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감소증은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근감소가 발생하게 되면 관절의 힘에도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염 같은 증상에도 좀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의 건강을 확인하고 대장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필요한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시기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에서는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권장되나 대장에 혹이 많은 경우나 조직 검사가 암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우선 대장 내시경 꼭 받아야 되는 경우는 대장에 피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사실 피가 나올 때 치질의 가능성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가끔 대장에 암이나 혹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고 그 고령화 환자들이 빈혈이 있을 경우는 꼭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에 암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 전체와 더불어 직장과 소장 말단까지 전체를 훑어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대장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종성 용종인데요.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용종을 발견해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 후에 배가 아프시거나 하신 건 없으셨어요? 대장 한 줄도 몰랐어요. 원장님 너무 잘해주셔갖고 진짜 다행. 너무 잘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진짜. 우선 이 대장은 네. 결과고요. 이 네. 대장은 대장의 항문 쪽 끝 말고 소장에 가까운 쪽 끝이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소장에서 대장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약간 나오는 문처럼 돼 있어서 다른 부분이랑은 다르게 생겼는데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시고요. 여기가 소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혹이 있는지 살펴봤었는데 여기 혹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구를 집어넣어서 지금 제거했고 조직 검사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나 피가 나오시거나 배가 많이 아프시면 그때는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소량의 피는 이렇게 출혈이 약간 있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출혈의 양이 많거나 그 다음에 대장에 배가 많이 아프시면 그땐 병원 다시 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도 쪽은 저희가 조금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MBI라는 방식을 이용했는데 MBI라는 방식이 식도암이나 식도궤양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만 약을 드릴 거고요. 네. 다른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대장의 용종 절제는 대장에 생긴 용종을 절제하는 과정입니다. 대장의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의 용종을 절제하는 방법은 대장 내시경을 항문을 통해서 삽입한 다음에 대장의 내 용종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다음 절제용 기구를 집어넣어 대장의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대장의 용종 절제술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용종이 넓게 퍼진 경우나 크기가 2cm가 이상인 경우는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이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간간히 존재합니다. 보통 대장 용종을 절제한 경우는 6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고요. 대장의 용종이 큰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루 정도의 금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음식을 시작으로 해서 하루나 이틀 후에는 일반적인 식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나 활동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목욕탕은 하루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강을 해야지 모든 게 뭐 하니까 건강 챙기면서 뭐 제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뭐 짬짬이 일할 수 있으면 일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행복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 환자의 경우를 사실은 이제 고혈압과 당뇨병을 나누어서 설명하였는데요. 실제 두 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다 같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평생 지속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편히 찾을 수 있는 주치의를 정해서 꾸준히 관리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저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방하고 미리 치료하면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고 최근에는 간암이나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셔서 모두 더 아프지 않는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조기 치료와 예방은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만성질환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